네, 이어서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하체기의 증시 콜센터 코너 시작인데요. 오늘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지수가 방금 전에 약보합권으로 좀 흐름을 전환했는데요.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좀 타면은 좋을 텐데, 흐름을 좀 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이런 정상들의 그 대화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협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통화정책까지 나오면서 이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파적인 발언이 나왔지만은, 시장에 대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반응, 그다음에 뭐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좋았는데 국내 시장은 그걸 좀 못 따라가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는 지금 아침에 장 초반에 수급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현물과 선물, 그다음에 옵션 쪽에서도 뭐 콜옵션과 풋옵션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 그리고 뭐 콜옵션, 풋옵션 등 전부 다 주식 선물까지 해서 매수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뭐 기관 쪽에서는 지금 조금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환율 쪽에서의 가격대가 오늘 좀 조금 또 오르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조금 주춤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수급에 의해서 지금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어제 밤에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진자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점점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떨어져 나가면은 시장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좀 차트 좀 봤을 때 22선 좀 올려놓고 시가 대비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의 중형주는 상승의 흐름이 있습니다. 0.27%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주가 지금 0.41%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은 우리가 봤을 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최근에 좀 좋았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1.31%좀 빠지면서 이 시총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지금 좋지가 않아서 좀 빠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교했을 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종목이 511개가 나오고요. 그다음 하락 종목이 308개가 나오면서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0.18% 지금 빠지고 있는데, 대형주가 0.55%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세팅 헬스케어가 지금 한 2.29%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2.84%좀 빠지면서, 그 다음에 시덴 같은 경우도 한 2% 넘게 좀 빠지고, 뭐 알테오젠도 좀 빠지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두드러지게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주형주 같은 경우는 0.18, 소형주 같은 경우는 0.33 상승을 하면서 양 시장 다 소형주가 시장을 좀 끌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코스닥도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상승 종목이 675개 나오고, 그다음 하락 종목이 642개 나오면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더 나오면서 생각보다 체감 지수는 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리고, 제가 3월 7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조금 밀렸을 때는 우리가 좋은 기회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3월 7일, 8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장중에 조정을 줬다가 중반이라든가 후반 가서는 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 좀 조정을 좀 대비를 하면서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이 장중에 잠깐 주춤을 좀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 기회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수치적으로는 제가 예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현재까지 변동 없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3,000에서 3,100까지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한 3,000 정도 올라오면 120선 돌파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3,100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한 번 정도 참여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안도감에 의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에서 1,0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한번 일단은 예상을 좀 해보자.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주식은 이제 생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변동성이 또 방향이 또 바뀌게 되면은 그때 또 여러분들께 또 시장에 대한 이런 차트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면 사료주가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료가 상한가가 지금 점상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3월 8일입니다. 요 자리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3월 8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 며칠 좀 잠깐 좀 쉬어갔다가 오늘 점상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뭐 특별한 재료는 조금 없고요. 일단은 아침에 지금 기사가 떴던 부분,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떴던 것은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지금 점상이 좀 들어갔고, 현재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장기적인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보시면은 VI 걸려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6% 넘게, 우성도 마찬가지로 미래생명자원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급등한 부분이죠.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이제 호재가 아주 터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항상 시세가 분출하기 전에 선침을 해서 가지고 가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급등해버린 구간에서 잡는다는 것은 리스크를 상당히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방어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꼭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당연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근데 국내 아직은 계속해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오늘 뭐 특별한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장기화 전쟁으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행주들이 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도 여행주들이 조금 올라온 그런 부분입니다. 인터파크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투어,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격리가 해외 입국자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해외 여행에 대한 그 문의가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롯데 관광개발을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3월 14일에 말씀드리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 중단기적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까지는 뭐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라든가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봤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시세가 좀 나오지 않고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게 좀 조선업종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조선업종이 엄청나게 힘들었죠. 한국조선해양을 좀 차트를 좀 보면은, 2000 보시면은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2007년도죠. 2011년도에 쌍봉을 좀 찍고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공업들은 2007년도에 좀 찍은 건데, 뭐 2007년으로 잡고 데뷔를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올해 좀 들어가지고 울산에서의 이 중공업 쪽에서 대졸 신입사원들의 지금 공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 400여 명 정도 좀 포함을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800명을 좀 신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조선업이 불황이 좀 시작했던 2004년도 이후 최대 규모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 쪽에서 이 채용을 좀 한다는 것은 이 조선업종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죠. 친환경, 그 다음에 스마트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무사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LNG 쪽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두권을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유포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주가들이 오랫동안 좀 힘들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걸리락까지 감자하고 유상증자까지 걸리면서까지 좋지가 않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아주 장기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조선업종을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 한 척에 가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자동차처럼 그런 가격이 아니죠. 뭐 몇백억이라든가 또 한 번 하면 또 조 단위로도 수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1, 2년 볼 게 아니라 한번 배가 이제 만들어지고 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2, 3년 또는 5년 정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이제 주가가 지금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까지 한 19% 정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삼성전자와 삼성무사 쪽에서 삼바에다가 한 2조 원 정도 수혈하겠다 유상증자를 좀 하는데 한 3조 2,008억 정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개 회사 합쳐가지고 한 2조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또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그룹 쪽에서 바이오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마음을 좀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가격을 좀 이 정도 이제 유상 증가되는 그런 가격대에서 보시면 1조 한 8천억 가량은 공장 시설을 좀 짓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좀 사용할 거라고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내년까지 해서 지금 완공 예정인 인천 송도지구 뭐 사 공장에다가 뭐 건설하는 데서 약 한 9천억 그다음에 송도 제2 바이오 캠퍼스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한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차세대 백신 및 뭐 유전자 치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 3천억. 그다음에 유지보수에다 한 2천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3조 원 넘게 이제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삼바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올라왔어요. 회사도 좋고 뭐 모든 건 다 좋습니다. 최고의 한상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바닥권에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회사는 좋죠. 뭐 그다음에 투자 부분도 상당히 좋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꺾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점과 그다음에 저점,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이 높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고점과 그다음에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자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다음에 바닥권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삼성 바이오스의 저평가 구간은 한 50만 원 정도 이하 내려왔을 때 그래서 5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기사가 나왔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가격대가 좀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환상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에서 전기료에 대한 부분 조정 단가에 대한 발표가 인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뭐 대선 기간에 전기료 인상 백자에 대한 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 정부의 좀 무견하는 데서 조율이 마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빨리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용산 부지에다가 옮기는 거에 지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정해가지고 뭐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해서 아니면은 그대로 해서 유지할 것인지 뭐 내리는 것은 힘들겠죠. 유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올린다거나 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지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여러분들께 불확실성이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불확실성이 잡히다 보니까 오늘 한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3월 10일 정도 했나요?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 지금 뭐 좋은 이야기 나왔다가 안 좋은 이야기 나왔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가져가실 게 아니라 몇 개월 이상 최소한 6개월 또는 뭐 1년 정도 최소한의 기간을 잡고 가셔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 바로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다 해서 마음을 크게 좀 비우고 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프 폐지 가격이 최대 60%까지 오르면서 거기다가 이제 물류비까지 30%좀 오르면서 큰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서부 오키나다의 그 대용수가 좀 나오면서 철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송이 좀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해상 운송도 좀 악화가 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이런 해지 관련된 부분이 펄프 가격들이 다시 한번 좀 꿈틀대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 흐름을 좀 보면은 작년에 이제 9톤당 925까지 올라갔죠. 달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가심 최근에 725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핀란드 임업기업이죠. UPM, 히메네가 공장에서의 그 파업이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의해서 커플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인쇄용지라든가 산업용지, 뭐 위생용지, 이런 뭐 특수지, 이 보시면은 원재료가 40에서 60%까지 차지하면서 커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급에 있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는 그래도 조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 시장에서 상승 테마를 좀 확인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하체계 증시콜센터 종목 리뷰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료주 그리고 여행주에서도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장기적으로는 조선주,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채용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조선업 불황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최대 규모 어떤 전반적으로 업황이 조금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년에서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자금 조달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내려올 때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지수 상승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발굴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섹터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차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테마들이 크게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GM 같은 경우 좀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자회사에 대한 그 지분을 좀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다시 한번 GM 쪽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에 이제 한참 나왔던 게 이제 애플카 이야기였죠. 애플카가 뭐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최근에는 또 포르쉐하고 이야기가 좀 됐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 부분에 서 보면은 미국은 한 32,000만 킬로미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2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으로 많이 이제 스타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이 농업이죠. 트랙터 이쪽으로도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항기가 농번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항기 같은 경우도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 시절에 시즌에는 콤바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도 이제 스마트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자율주행도 농업적으로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을 좀 진단하는데도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에어 택시죠. 플라잉카죠. 에어 플라잉카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운행을 좀 하겠죠. 하지만은 차츰 이제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잉카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뭐 23년, 뭐 2024년, 25, 26년 이렇게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플라잉카 쪽에서 자율주행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도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섹터로 자율주행차 부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너럴 모터스나 어떤 애플과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불어오는 이슈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겠고요. 또한 지금까지 지난주부터는 로봇주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단순히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농업과의 연계성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플라잉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이 섹터 안에서 개별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안전 보조 장치죠. ADAS,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인데,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좀 개발하고 좀 제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DAS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다음에 블랙박스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주요 고객으로는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아우디, 벤츠 등 이런 글로벌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가 개발해서도 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야지만이 사줘야지만 매출로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고객을 좀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주인 그룹 쪽에서 좀 보시면은 자율주행 로봇을 좀 해가지고 이런 배송하는 서비스를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배송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해서 배송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배송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서 집 앞에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중고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등 이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으로 해서 로봇으로 해서 다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재작년이네요. 벌써 10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700원까지 갔다가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조금 어떤 주가의 좀 방향이 추세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서 120선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주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관점에서,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거, 이 눌림목이죠. 이 눌림목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여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손절 라인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뭐겠죠. 근데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여기까지는 크게 회사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손절 라인 잡으신다면은 한 3,7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한 5,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 10월 달에 만들었던 한 6,700원까지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목 코드 087260이고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탄탄한 이 고객사 라인업 때문에 신뢰를 더하는데요. BMW, 현대모비스, 아우디, 벤츠 등의 고객사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 면에서도 그리고 수급 면에서도 최근에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라인은 현재가 부근 3,800원 선도 가능하다라고 잡아주셨고 손절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지만 시장의 동요 없이는 아마 크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를 전문가님 제가 살짝 잘 못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5,000원 선으로 보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재작년에 10월 달에 만들어졌던 6,700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작년 10월에 나왔던 6,700원 선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멘탈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조정됐다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면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당분간은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고, 투자를 좀 하실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중소형주 관련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린다 해서 내 마음을 거기다가 뺏기지 말라는 말씀 드립니다.